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 살아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종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농촌기술혁명의 4대 과제의 현실태 이에 대해서 남한의 통일연구원 종훈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는 북한이 노동당 8차대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의 이제 네 번째 해입니다. 특히 올해를 주요 돌파구를 이룬 해로 정하고 이제 농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 발전 12개의 주요 고지의 첫 번째로 고지로 내세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제8기 제1차에서 이렇게 9차 이르기까지 농업 부분을 강조를 하였고, 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농업 부분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2대 분야 중 하나로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북한이 8차 당대에서 새롭게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실행에 농업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개최된 이 최고 인민회의에서도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그럴 측면에서라도 농업 부분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지난해 가을 풍작을 거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월 노동신문에서도 풍요한 가을이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풍요한 농사 작권이 마련됐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고 실제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큰 자연재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작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이제 국경 지역을 다녀보면은 외관적으로도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12개 고지 중 유일하게 무난히 이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북한 당국이 주장했듯이 수리화, 화학화, 기계화, 전기화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은 또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은 알곡 생산 중대를 위해서 김일성 시대부터 농촌 기술혁명 4대 과제,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아직 미안의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화, 수리화, 화학화, 기계화라는 것은 북한의 농촌 기술 혁명 목표인 4대 과제인데요. 말 그대로 이 기계화는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에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화학화는 화학 비료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서 수리화는 또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체계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화는 전력 체계가 갖추어진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80년대 이미 이런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이 선전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농장들은 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무역 봉쇄로 인해서 중요한 농기계나 부품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농기계 관련 공장들의 운영도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농촌 기술혁명의 4대 과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계속 강조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강조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진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화는 지금 평양시에도 공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까지 전기를 충족시켰다? 이거는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기계화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코로나19 기간 농업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기계화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과도한 인력에 의존한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더 집단 동원 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동농장이 갔다는 것이죠. 사실 작업반 및
개별 농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농장이 운영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는 농업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빌미로 효전 담당제가 유명무실 정도로 집단 동원 체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 차이도 존재할 것이고요. 농장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북한 이탈주민 면담 조사에 의하면 국가에 수배할 계획량이 오히려 코로나19 시기 더 증가했다. 그래서 농장원들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증언들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학화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으로부터 화학 비료가 많이 수입이 되었지만 국경 봉쇄로 인해서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유기질 비료 생산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북한도 이제 흥남, 남흥 화학비료 공장 등 화학비료 공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비료 공장을 이 순천에 세웠지만 인비료는 생산이 국내에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산업기관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흥남 비료 공장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석탄과 전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계화는 이제 커버가 어렵지만 화학화는 특히 북한이 비료 생산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산화 대책 운동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적 효과도 아마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수리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집단 강화 체제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기화, 기계화는 어렵지만 코로나19 기간 노동력에 의존하고 기타 수리화와 화학화를 통해서 그나마 농업 생산량이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8월 22일자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무릎까지 잠기는 논밭에 들어가서 김덕훈 내각이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이제 평안남도 남포시 간석지 제방뚝이 터져 넌뼈 270여 정보를 포함해서 560여 정도의 간석지 구역이 침수됐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수리화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물철에는 물이 모자라고 또 장마철에는 홍수 피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농민들도 이제는 단념하는 듯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작년도 10월 그때부터 중국에서 쌀이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식량 사정은 항상 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면 사실 뭐 북한의 농사 잘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최근 2023년 이후 곡물 가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최근 북한의 쌀 가격은 안정적이고요. 또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옥수수 가격입니다. 옥수수가 코로나19 기간 그 가격이 약간 상승했는데 최근 2023년 후반기에 들어서 코로나19 직전의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쌀 가격이 안정이 돼서 북한 주민들의 올 겨울 어렵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훈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중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